자, 3교시의 카피라이팅에 대한 프로세스, 전략의 전개 방식.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의 경우는 이제 계속 카피라이트의 전략의 구성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이제 카피의 전략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카피 폴리시. 폴리시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쓰려는 카피에 대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인 거죠. 말이 갖는 의미와, 그러니까 이제 뭐 정책, 뭐 여태까지 했던 과거에 대한 형식, 이런 것들이란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게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자, 첫 번째, 타겟은 누구인가? 타겟. 20대? 대학생? 뭐, 또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걸로 목적으로 이 카피를 활용하시는가? 잡지? 신문? 영상 매체? CF? 뭐, 지금 요즘에는 이제, 배너 광고?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개념의 접근에 체크를 해보는 거죠. 또, 카피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의 목적. 이미지 전달? 상품의 구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또, 컨셉은 무엇일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로맨스 컨셉?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를 위한 약속은 뭘로 결정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줘야 구미가 땡기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런 체크 포인트를 하면서 계속 카피라이팅을 발전해 가면 빨리 접근하는 거죠. 빨리. 방식이죠. 이런 방식들이 트레이닝 되어져 있는 카피라이터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이 되어져 있는 그 흐름과 시스템 속에서 매체나 대상만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맞춘 또한 것. 이거를 일종의 우리는 노하우와 경험과 실력에 축적된 전문가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려면 이러한 트레이닝에 대한 기법들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것이 변화가 됐든 간에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속 봅시다. 진정을 좀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이러죠? 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참말로. 자, 그 다음에 카피 플랫폼. 자, 카피 플랫폼은 그 카피의 대차 대도표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차 대도표. 자, 뭐냐면 내가 지출하는 지출 부분과 또 받고 나는 결과 부분들을 비교 평가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소비자는 이러한 이익을 갖다. 그러니까 대차대도표는 줬는데 뭘 얻었는지에 대한 댓글 비교해 보는 거라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피의 비교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예를 복스바겐에다가 들었는데 철저한 검사 시스템, 불량품을 살 염려가 없다라는 장점을 강화시켜주죠. 이걸 이제 비교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플랫폼에다가 카피라이팅에 대한 개념이. 다음에 정성을 다하는 마무리 작업. 그 다음에 정성을 마무리 작업. 유지비가 적게 든다. 중고차에 팔 때 유리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 모델을 20년에 안 바꾼다. 오래 타도 구용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점을 제시해주고 그 이점에 대한 특징에 대한 소비자들은 어떤 거를 느끼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나 설명. 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하단에 이어서 보면, 자, 박스방에 대한 포맷에 대한 개념, 포맷. 어떤 것을 포맷할 것인가. 캠페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구조와 틀을 미리 정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는 거다. 자, 이렇게 바뀌어도 이 모델이 이렇게 가는 거죠. 포맷.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팅의 프로세스 중에서 카피 작성에 관련된 것들. 제품에 관한 모든 것을 읽어라. 모든 것을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적고 리스트를 만드세요. 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메모를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서 또 얘기하고 브로미스팅을 통해서 서로 체크하고 미정하고 뭐 실화를 한번 봅시다. 카피라이터에서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내는데 상자를 식탁 가운데 붓고 건포도를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한 상자에 뭐 발렌을 두 국자의 건포도가 있었다라는 카피를 나오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는 항목들이 하나입니다. 읽고 자료를 수집하라는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의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쓰기. 카피 원고에 성급하게 넘나들지 말 것이며, 광고 메시지를 한마디로 집약한 캐피프레이즈,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이 작성해라. 캐치프레이즈 많이 하고, 단숨에 완전한 증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셀링 포인트별로 잘 쓰여지는 대목부터 작성해라.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대한 관련 내용이요. 테마. 광고의 주제는 이것이 캠페인이나 헤드라인이나 뭐 간에 소비자가 기억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두를 다 열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영이죠, 변형. 주제 방향을 중심으로 크리에이트하게 이제 변형을 바꿔주는 거죠. 주제, 그 다음에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리듬, 템포, 리듬.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이나 뭐 이런 거에서만 리듬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카피되어지는 글에도 리듬이 있죠. 리듬이 있죠. 뭐 실전 연습을 한번 또 해보면 좋은 카피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카피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 국내 광고는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것과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많이 떨어지나?